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북유럽 발트 3국에 대한 방송입니다. 그 어느 나라보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폴란드? 아니 폴란드보다 더 초조한 눈초리를 감추지 못하고 있는 나라가 있죠.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북유럽 발트 3국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러시아의 공세가 지칠 줄 모르자 이들 국가의 불안감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를 통틀어서 발트 3국이라고 하죠. 이 발트 3국은 제정 러시아 시대 그리고 공산주의 시절 소련 연방, 현재 러시아의 지배를 오랫동안 받아왔던 역사가 있습니다. 이들 국가들에게 러시아의 가공할 군사력은 옛날 소련 지하의 그 암울했던 시대를 떠올리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작년 12월 현지 시간 30일 영국의 BBC는 올 한 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진행 과정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한마디로 서방이 실패했다는 진단을 조심스럽게 내렸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실패한 게 아니라 서방 국가들이 실패했다는 얘기입니다. 단적인 예로 우크라이나가 끈질기게 요구한 주력전차 제공이 이루어지긴 했지만 시점이 너무 늦었다. 미국산 에이브람스, 독일산 레오파르트2, 영국산 챌린저2 등 서방을 대표하는 탱크들이 지원되긴 했지만 찔끔찔끔 인도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미 러시아군이 관련 정보를 입수하고 방어 배역을 철저히 세운 뒤였습니다. 그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회심에 찬 이른바 대반격 작전이 초동 단계에서부터 부진했고 견고한 러시아 방어선을 뚫지 못하고 계속 반복적인 고전을 하는 데 그쳤습니다. 2022년 2월부터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은 벌써 2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끝날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전쟁 초기에 우크라이나를 적극 지원한 서방 국가들 사이에서는 전쟁 피로감이 고조되어 가고 있습니다. 친러 행보를 하는 나라도 나타납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미국의 우크라이나 군사원조마저 끊길 판입니다. 야당인 공화당이 다수가 지배하는 미 의회 하원은 우크라이나가 과연 승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감을 드러내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요청한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안 승인을 거부했습니다. 백악관이 설득에 나섰죠. 미국의 원조가 없으면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질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공화당은 막무가내였습니다. 영국의 BBC도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발트 3국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서 성공할 수 있다면 5년 내 자기들에게 화살이 올 것으로 확신한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북유럽,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의 다급함을 짐작하는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는 오랫동안 스웨덴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스웨덴이 제정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패하면서 18세기, 그러니까 1700년대가 되겠습니다. 1700년대 초부터 러시아 손아귀에 들어갔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기간 중인 1917년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나죠. 공산주의 혁명. 그래서 소련이 성립하자 비로소 독립의 기회를 찾았습니다. 혁명 이듬해인 1918년 1차 대전이 끝나면서 발트 3국은 일제히 독립국이 되었습니다. 이때 처음 독립을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1939년 유럽이 제2차 세계대전에 휩싸이면서 다시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소련은 영국, 프랑스 등 서유럽 강대국들이 나치 독일과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정신이 없는 틈을 타서 소련은 발트 3국에게 강하게 압력을 가합니다. 주권을 내려놓고 소련군의 주둔을 허용하라. 이렇게 협박합니다. 소련의 압력에 못 이긴 발트 3국이 소련군이 결국 주둔하게 되면서요. 1941년 나치 독일이 소련을 침공할 때, 즉 독소 전쟁이죠. 그때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는 2차 대전 기간 내내 독일군과 소련군의 전쟁터로 변해버립니다. 가까스로 소련이 독일을 물리치게 되니 결국 승전국 소련에 병합되는 운명을 맞습니다. 한마디로 소련이 먹어버린 거죠. 이후 45년여에 걸쳐서 소련 연방,
소련에 속해 있던 발트 3국은 1991년 소련이 해체되면서 국권을 회복하게 됩니다. 발트 3국의 뼈저림은 다시는 러시아의 침략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즉 나토에 가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나토에 가입하죠. 현재 에스토니아 등에는 영국군을 필두로 나토 동맹국들 군대가 주둔하며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발트 3국은 항상 불안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가장 큰 취약점은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다는 겁니다. 또 태생적으로 약점 하나는 국토 면적이 매우 좁고 인구도 적다는 겁니다. 따라서 러시아가 대규모 지상군을 동원해서 우크라이나전 초기처럼 탱크로 밀어붙일 경우 본토 방어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나토 동맹국들이 대응에 나서서 반격을 한다 하더라도 이미 인구와 기반 시설 등 국가 전체가 초토화되어 버린 뒤에야 가능한 일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발트 3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되자 나토에 더 많은 병력과 장비를 세 나라에 배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나토는 올해 7월 정상회의를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에서 개최하는 등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 나토가 발트 3국을 반드시 방어할 것이란 결의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물론 러시아의 침략 의도에 확실한 정보가 포착될 경우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는 없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국제사회에서 러시아를 비판하고 우크라이나 지원에 앞장선 카야 칼라스 에스토니아 총리는 북유럽 철의 여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러시아가 일단 우크라이나에서 성공하면 반드시 다른 이웃나라도 침공할 것이다 라는 게 칼라스 총리의 지론입니다. 그는 발트 3국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본인이 직접 차기 나토 사무총장이라도 맡아야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믿고 고심 중에 있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러시아의 이러한 침략 야욕을 분쇄하기 위해서는 우선 서방의 장벽이 되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전장에서 물러서서는 안 되겠죠. 러시아가 노골적으로 침공 위협을 드러내고 있는 나라는 발트 3국뿐만 아닙니다. 우크라이나와 인접해 있는 몰도바 역시 러시아 침공에 위협을 느끼고 있죠. 전쟁이 장기화할수록 러시아에 가까운 나라의 불안은 점점 커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서방이 이런 러시아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는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적어도 승리라는 말이 나오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러시아의 조지아 침공, 크림반도 점령에서 교훈을 되새겨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정구 GTV였습니다.